세계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악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화제가 될 수가 있죠. 말 그대로 파국을 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에이펙 정상회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무엇이냐? 에이펙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경주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때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무역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 게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가장 큰 뉴스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관심이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어떤 얘기 하는가 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쏠려 있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 중국과 미국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 트럼프와 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 결과가 잘 될까? 아니면 둘이 또 싸우고 끝나서 시장이 내릴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회담의 결과가 예측이 좀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그래서 이 시장에 나온 얘기들을 보게 되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전망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왜 싸우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에이펙에서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것이고 그들이 어떤 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에이펙 결과가 나올 것 같은지 시나리오별로 좀 분석을 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좀 객관적인 전망을 좀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에이펙 결과에 대해서 조금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에이펙 회담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 이들이 왜 이런 회담을 갖는지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려면 당연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이 무역 전쟁의 배경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이미 워낙에 많이 알려진 얘기라서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미국 현재 무역 적자가 되게 심합니다. 근데 이거를 트럼프는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보호 무역주의를 통해서 메꾸겠다. 쉽게 말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하는 게 트럼프가 현재 미중 무역 갈등을 일으킨 배경이죠. 특히나 이번 트럼프 2기가 돼서부터는 더 한층 더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공화당이 백악관과 연방의회를 모두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회도 공화당이고 자기 대통령도 공화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정책적으로 봤었을 때 정책을 펼치기에 아주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현재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리쇼어링을 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목적이죠. 그 목적의 일환으로 현재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과다한 관세, 100%가 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생기게 된 배경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현재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을 압박하는 와중에 중국은 어떠한가를 봤었을 때 중국도 현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중국은 시진핑이 지금 이끌고 있는데 이 심각한 국내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제가 적어놨어요. 뭔 말이냐면은 다들 아마 기억하실 수 있는데 여기 에버그란데라는 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죠? 한 2, 3년 전쯤에 에버그란데 헝다라고 하거든요. 이 헝다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은 부동산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이 사실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가 지금 시진핑이 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구조조정을 세게 하는 바람에 현재 중국 경제 전반이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기화된 이 시장의 위기 그리고 천문학적인 그 지방정부의 부채 이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한 만성적 디플레 압력이 현재 중국 경기를 말 그대로 엄청나게 지금 침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직면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사실 비슷한 일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그때도 미국에서도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한번 금융위기가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 미국은 이제 엄청나게 부채를 찍어가지고 돈을 발행을 해서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근데 현재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부양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내수 시장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이 국제 경제는 전략적으로 연계를 하는 쌍순환 전략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성장률 수치를 좀 희생하더라도
왜냐면은 이 중국은 기본적으로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양적 완화를 하고 뭔가 부채를 발행하고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체제를 안정시키고 전략적으로 자기가 자율성을 확보하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부문을 매우 비생산적인 투기 자본이다라고 할 정도로 규정을 하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제를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이동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이기는 그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일종의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목적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은 현재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에 있지만 장기적인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마찰,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 중국이 미국이 압박을 하면 못 버틸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부 사정을 보게 되면 사실 중국은 되게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경제적 취약성이 협상에서 유화적 태도로 이어질 것이라 단정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이 압박을 하면 할수록 사실 중국 자체가 기술 자립을 하고자 하는 당위성이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상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계속적으로 이 미국이 압박을 하면 할수록 내부적으로는 계속 더 기술 자립을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대적 배경 봤었을 때 미국은 자기들 나라의 제조업을 강화시키길 원하고 그래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자기들의 장기적 목표를 위해서 첨단 제조업으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상 이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2025년도죠. 이제 2010월 달에 이번에 에이펙에서 만나기 전부터 사실 이 시진핑과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 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도까지 이어진 1차 무역 전쟁의 전개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2018년도부터 무역 전쟁의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초기에는 미국이 자국통상법 301조 요거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중국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것들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즉각적으로 관세를 보복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산 농산물 같이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정밀 타격을 해서 트럼프한테 좀 압박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확산이 됐고 그래서 순식간에 관세 규모가 수천억까지 갔고 관세율 역시도 25%까지 치솟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이 화웨이를 이제 수출 통제반대에 올리는 등 이렇게 해서 비관세 전벽까지 동원하면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수차례로 이제 둘이 만나서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G20 같이 이번에 에이펙처럼 정상들이 많이 모이는 회의에서 만나서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휴전으로 끝났습니다. 대부분이 합의 도출 실패했고요. 나중에 심지어 휴전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또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등을 또 계속해서 할 정도로 이제 계속해서 둘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협상 자체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갈등을 그냥 관리하는 정도. 그래서 이를 약간 좀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옛날에 우리가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 트럼프와 시진핑이 각각 어떤 식으로 협상이 맺었는가를 보게 되면은 일단 트럼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집필했을 정도로 이 거래에 능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는 협상 전략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냐면은 극한의 압박을 통해서 본인의 레버리지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일단 대규모 관세를 부과를 해서 상대방을 테이블로 끌어낸 다음에 이것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협상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의 요구사항은 좀 복잡한 구조적 문제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자기의 지지층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항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트럼프가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두를 수입해라. 그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죠. 그리고 펜타닐 유입 막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항목들을 좀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얻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일종의 이 협상 자체를 트럼프는 거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명확하게 얻어낼 게 있는 플레이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자, 반면에 중국은 전략적 인내를 하고 그리고 계산된 보복을 합니다. 계산된 보복. 그래서 중국이 뭔가 트럼프가 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데 보복이 결코 무분별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핵심을 찔러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치 기반은 농업 지역이거든요. 팜벨트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를 타격합니다. 대두 수입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계산된 플레이인 게 사실 대두를 수입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경제적 비용을 되게 줄인 거거든요. 근데 경제적 비용을 되게 덜 들이면서 트럼프의 이 핵심 지지 기반인 농업 지역을 때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계산적으로 보복을 해요. 그리고 약간 단기적인 경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즉 전략적으로 인내를 하는 거죠.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 즉 자기들은 첨단 제조업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요거를 자기들은 수호하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계산된 보복을 하는 플레이를 하는 게 현재 중국이 하고 있는 이런 대응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이 자기들을 미국을 좀 악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들은 자유무역의 수호자이고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해요. 자기들을 프레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게 앞선 협상들에서 일어났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정리한 이런 협상 전략은 이미 여러 차례 공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명확히 드러난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양측이 정의하는 승리의 조건이 약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시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려고 해요. 뭔가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구매 계약을 따온다든가 그래서 혹은 뭐 펜타닐을 막는다든가 이런 좀 자기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거를 얻어내겠다고 한다면은 중국은 약간 더 장기적으로 봅니다. 장기적인 산업 전략을 지켜내는 것. 요게 이 중국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둘은 근본적 시각차가 좀 있죠. 트럼프는 좀 가시적 성과를 얻어내고 싶어 하는데 중국은 좀 장기적인 자기들의 전략을 지켜내고 싶다라고 하는 약간 이런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각차 자체가 과거의 합의들이 갈등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해결 못했던 이유예요. 사실상 이 둘이 약간 충돌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다라고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과거에 미국과 중국이 1차 무역전쟁을 한 다음에 1단계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1단계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이행으로 끝났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이죠. 이때 1월 달에 한번 1단계 무역 합의가 체결됐는데 사실 이게 실패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합의의 불이익 자체가 이 양국 간에 깊은 불씨를 남긴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이 2020년과 2021년 2년간에 걸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했었는데 실제 이행한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은 약 60%밖에 중국이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번 중국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트럼프 이기행정부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현재 이 USTR 미국의 무역 대표를 통해 가지고 1단계 무역 불이행에 대해서 새로운 301조 조사를 개시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견제를 하는 거죠. 협상하기 전에 우리 옛날에 합의 맺어놓은 거 있는데 너네가 이거 안 지켰어. 조사해볼게 라고 하는 걸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불이행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현재 중국을 좀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플레이를 현재 지금 미국이 대놓고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 에이펙에서 한번 주목하고 봐야 될 포인트 중 하나예요. 한번 합의가 맺어졌으나 이게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갈 포인트가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측은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겠다라는 원칙하에서 이번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이미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이 2천억 달러나 되는 미국산 상품을 구매하겠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한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제시하는 그 어떠한 대규모 구매 약속도 깊은 회의론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미국 국민들이 믿지 않겠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워싱턴은 과거에 이런 그 분쟁 해결 절차, 즉 이렇게 너네가 구매 약속을 한 게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는 훨씬 더 엄격하고 검증이 가능하면서 강제력이 있는 이행 메커니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이번 협상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USTR이 조사계에서 발표를 하면서 명백한 합의의 불이행이다 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이게 사실상 외교적 수사지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사례 중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 히스토리를 봤었을 때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왔었고 그 결과가 어땠고라는 걸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갈 것인가, 핵심 요구사항들은 무엇이 있는가, 미국과 중국 각각,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각각이 양보할 수가 없는 레드라인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스타일과 행정부의 구조적 문제의식이 혼합된 형태로 나올 겁니다. 일단 트럼프는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요구가 최우선에 놓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농산물, 대두를 비롯한 것들이죠. 그리고 에너지, 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대규모적인 구매 약속을 받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새롭게 도입한 카드가 있죠. 뭐냐면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요거를 철회해달라라고 하는 게 새로운 핵심 요구사항으로 구상을 할 거고,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펜타닐도 중요한 이슈가 하나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안보랑 관련된 이슈죠. 이것도 트럼프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강력한 요구사항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트럼프 본인이 요구를 할 내용들이고, 구조적, 그러니까 이제 그 USTR이라고 하는 여기 이 행정부 입장에서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이 무역 전쟁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이 미국을 그레이트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이런 요인들, 지적권 보호라든가 강제 기술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면은 자기들이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설정한 협상의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첫 번째, 관세를 철폐해라 라고 하는 걸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술 주권 방어, 요거를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자기들이 봤을 때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현재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장기적인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죠? 이제 이런 중국이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는 이 노력을 제한하는 시도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즉 반도체나 이런 AI 같이 이런 걸 육성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 여기에 대한 제약 조건을 가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이 기술 제재를 하고 있죠. 즉 이제 뭐 핵심 반도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제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내정 불가속도 요구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중국 측이 지키고 싶은 레드라인.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시대 배경 봤었을 때 자기들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자기들 그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싶은데 이거를 막고자 하는 그 어떠한 조치도 아마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레드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이번 협상의 핵심은 미국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거래를 하고 싶어하고 중국은 자기들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자강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해지겠다라고 하는 목표 사이에 충돌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미국 산업을 하기 원하고 시진핑은 이제 더 이상 미국 핵심 기술을 살 필요가 없는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거는 근본을 따져보면 장기적 양립이 불가능해요. 왜냐? 사실상 중국을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소비처를 남겨놔가지고 자기들이 제조업 독립하지 말고 미국에 있는 그 상품들을 소비하길 바라는데 중국은 자기들이 하길 바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양립이 불가능한 목표인데
사실상 중국이 자국의 최우선 기술 제재 완화죠.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농산물 구매 같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에서 약간 합의점이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사실상 그래서 중국은 되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미국은 되게 단기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중간 어딘가에서 합의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되게 길게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정말 복합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향후에 어떤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A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이거는 보여주기식 휴전을 할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발생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높다고 봅니다. 일단 상황 전개 이렇게 될 거예요.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양측은 추가적인 관세행사 조치를 유예를 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한 규모의 신규 구매를 약속하고 이를 발표하는 공동 성명을 하면서 마무리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 부과된 높은 관세는 그냥 유예를 하는 수준으로 그칠 것이고 구매 약속의 구체적인 규모나 시기는 모호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상 이게 양측 모두에게 최소한의 실질적 양보로 최대한의 정치적 이득을 안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굴복시켜가지고 미국 제품 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내 지지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관세 폭탄을 일단 막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핵심 기술 주권은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이득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과거 G20이죠. 이때도 비슷하게 나타났었던 갈등의 일시 봉합 패턴과도 일치를 하고요. 최근에 특히나 트럼프가 SNS 같은 데다가 대두 구매를 되게 집착하고 있죠. 중국이 대두를 사야 된다 이러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를 왜 얘기하겠습니까? 중국이 이 카드를 물어서 그죠? 저비용 합성 카드를 써라 라고 하는 걸 암시적으로 던진 거죠. 이제 이러한 타협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매우 높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본질적 갈등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일종의 미봉책인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가져올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 잠시 멈춰놓은 거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다시 또 트럼프와 시진핑은 또 싸우려고 하는 그런 센스를 분명히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 B, 이건 뭐냐면 험악한 교착 상태. 이건 발생하는 줄 개인적으로 한 중간 정도로 봅니다. 회담이 진행이 되지만 아무런 공동 성명, 합의가 없이 끝나는 거고 이제 이를 통 이제 양측은 별도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으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를 할 거지만은 추가 조치는 없는 이제 이런 정도의 그런 약간 좀 험악하게 교착된 상태로 끝나는 요거를 저는 한 중간 정도로 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일단 이거는 1단계 합의 실패로 인한 깊은 불신 여기에 원인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거는 왜 가능하냐면은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여주기식 휴전 이거는 무의미하다 판단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1단계 합의를 하면 했었지만 중국이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하겠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구매 약속을 받아내려 할 건데 중국이 이거에 대해 만약에 거부한다 하게 되면은 이때는 교착이 될 수가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아마도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시나리오 C, 이건 뭐냐면은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파국으로 완전 결렬되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회담에 나가자마자 소셜미디어에다가 관세 즉시 올리겠다 라고 하고 중국은 희토류 당장 수출 안 하겠다,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보복카드 꺼내들면서 말 그대로 둘이 완전 파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확률은 낮다고 봐요. 왜냐? 이 시나리오는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발생 확률은 낮아요. 특히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 언사를 구사를 하시지만 사실상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파국 직전에 멈추시죠, 항상. 그죠?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타코라고 그래서 타코, 그죠? 타코라고 하는데 타코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럴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심각한 오판을 내리거나 단기적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완전한 탈종조화가 장기적으로는 이득이겠다라는
전략적 결단이 내려질 경우에는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확률은 말씀드렸다시피 낮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악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화제가 될 수가 있죠. 말 그대로 파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요약해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미중 무역 갈등의 히스토리를 보고, 그리고 그때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었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시나리오로 되던 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가장 높은 확률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말 그대로 일시적인 휴전입니다. 왜 그러하냐면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원하는 방향은 서로가 서로의 장기적 방향 자체가 말 그대로 모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중 갈등 시나리오는 지속적 노이즈로서 계속 시장에 작용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유예 시나리오로 간다 하면은 자산시장은 연말 랠리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메가 트렌드에 해당하는 AI나 스테이블코인 위주의 랠리, 이거는 아마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유예 시나리오로 간다면 다시 자산시장 랠리할 것이고,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베팅을 강하게 하는 건 지양하셔라.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확률이 낮긴 하지만 결렬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 특히나 한번 중국이 이 합의를 위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미국이 좀 강하게 태클을 건다 하면은 아마 합의가 잘 되지 않고 교착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베팅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확률적 사고를 통해서 베팅 사이즈를 조절을 하는 이제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이 길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좀 객관적이고 확률적인 분석을 좀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앞으로 유튜브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